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상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전국시대 마렵의 여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부리는 평생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는 일개 왕자에 불과하고 왕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한 왕자를 임금의 자리에 앉혀놓고 또 돈을 벌어서 식객을 3,000명이나 데리고 있었고 여시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만들어낸 대단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상인 출신이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진나라의 상국이라는 벼슬을 지냈다. 이거는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남성의 양책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여부리는 그 당시에 국제무역을 하던 거상이었는데 각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보도 빠르고 또 각 나라의 정세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서 큰 돈을 벌었고 계속 무엇에 투자를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진나라는 날이 갈수록 강성을 해가지고 7나라 중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여부리도 진나라 조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조나라에 인질로 와 있던 자초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왕위를 이어갈 태자도 아니고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왕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초의 아버지 안국군이 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안국군의 그 아들은 20여 명이나 돼가지고 이 자초에게 왕후의 차례가 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부리는 가능성을 판단하고 500금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자초가 조나라에서 상류사회와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마차라든지 옷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조나라 조정의 사교계에서 아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부리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진나라에서는 안국군은 화양부인이라는 여인을 총애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여부리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화양부인의 언니를 찾아가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께서 지금은 젊어서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은 후사가 없어가지고 노년의 영화를 계속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조나라에 인질로가 있는 자초는 평소 화양부인을 사모하고 자초 본인도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자초를 봉하여 태자로 삼아준다면 보험을 든 것처럼 부인께서 노후에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니를 설득했어요. 언니가 들어보니까 여부리의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동생 화양부인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마침 진나라에서는 진왕이 죽고 안국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태자를 봉하게 됩니다. 이때에 화양부인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자초가 태자로 봉해집니다. 원래 조나라에 인질로가 있던 자초가 어느 날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부리네 집으로 갔어요. 둘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마침 술 따르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천하일색이에요. 자초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부리가 자초에게 그 여인을 보냅니다. 결국 그 여인이 자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명한 진나라 창업자 진시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설에는 자초에게 소개하기 전에 여부리는 그 조희라는 여인과 이미 애인 관계였고 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초에게 시집을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정사가 아닌 뭐 야사에서 주로 있었던 일이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훗날 여부리와 조희의 그 행적을 보고서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국군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몇 년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되고 자초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장양왕입니다. 근데 장양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여부리를 불러다가 상당히 높은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장양왕 또한 수명이 길질 않았어요. 몇 년 후에 또 죽습니다. 죽고서 13살의 진시황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여부리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을 하면서 상국이라는 벼슬을 하고 거기에 중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한편 그 여부리는 돈이 많으면서 식객을 3,000명씩이나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후에 그 진나라에서 승상을 한 이사도 여부리의 식객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고 인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백과사전을 하나 펴냈어요. 근데 그 백과사전의 이름이 여시춘추라고 합니다. 그때의 많은 학자들이 사료로 여시춘추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여시춘추는 천지만물과 고금의 사모를 기록한 백과사전인데 팔람, 육론, 그리고 12기 등 3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부리는 여시춘추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함양성내에다가 방을 붙였는데 이 글자 한자만 고치는 사람이 나오면 천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일자천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진시황이 그 왕위에 오른 후에 여부리가 궁중에 출입을 하면서 예정이 있던 그 진시황의 어머니와 내통을 하게 됩니다. 여부리는 영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게 가다가는 이게 탄로날지 모른다. 신상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 식객 중에 한 사람인 그 노예라는 사람을 궁중 태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태후가 보니까 조희가 보니까 이 노예가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관계가 됩니다. 결국은 그 함양궁 내에서 소문이 날지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태후가 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함양궁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살림을 차립니다. 그곳에서 노예라는 사람과 아이를 둘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진시황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노예를 데려다 문초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결국은 여부리의 식객을 들여보냈다. 진시황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진시황은 노예와 그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식 둘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여부리는 삭탈관직을 해서 고향인 하남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남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여부리는 아직도 돈도 많고 그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많은 식객들이 드나들었어요. 진시황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언짢아요. 이게 무슨 또 일을 벌릴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명령을 해요. 사천 어느 지방으로 가라고 말이야. 이게 사실상에 이제 귀양을 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부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내가 한계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살로서 생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또 대성을 거두고 공밥 먹는 사람을 3,000명씩이나 데리고 있고 또 여시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만들어냈다. 이걸 보면은 여부리라는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고 평가를 받아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부리의 투자 전략과 그리고 그가 발간한 여시춘추에 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